여러분 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오늘은 스텝 2의 10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별의 특성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별의 물리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은요. 진화 그리고 내부 구조와 에너지원 이쪽 부분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볼 문제는요. 157번에서부터 178번까지 총 22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문제가 많죠? 자, 그럼 다들 준비되셨죠? 우리 바쁘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5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성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은 주기율성 어떻게 되죠? 반지름도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니디가 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 볼 건데요. 먼저 기억부터 이제는 보게 되면 기억이 주기율 단계를 벗어났을 때의 순환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율성이라고 하는 별은 어떤 별이죠? 그렇죠.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별을 주계열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럼 이 단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소를 모두 다 사용을 해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즉 중심에서는 뭐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헬륨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의 한 종류인 CNO 순환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니은하고 이제 디귿을 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이제 봤을 때 이 두 개의 표면 온도가 3만 K 이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율성 분광형 이렇게 쭉 이제 나누게 될 때 4만 K 정도 이상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최대치 굉장히 질량이 뭐하다라는 얘기예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큰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주계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심에서는 주로 어떤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CNO 순환 반응이 PP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는요. 뭐를 핵을 대류핵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의 중심핵에서는 에너지를 전달을 할 때요. 주로 대류라는 방법을 이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디귿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질량이 매우 큰 주계열입니다. 그러면 진화 과정 중에서 백색 외성은 없겠죠. 그리고 최종 단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블랙홀로 진화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물어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블랙홀인지 중성자별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암기를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에서도 뭘 줬어요?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백색 외성은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니은이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15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는 질량에 따라서 주계열 단계에 도달했을 때의 광도 그리고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래프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A하고 B가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광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주계열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도는 증가하게 되죠. 즉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죠? B의 모습이다. 그래서 B가 광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자, 별의 수명이라고 할게요. 수명의 경우는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짧아지게 됩니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A가 수명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서 B는 광도이다. 옳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진 니은에서는 질량이 M인 별의 표면 온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표면 온도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그림 나가 되는데 광도와 표면 온도 관계니까 우리 가를 이용해서 뭐를 찾아야 돼요? 광도부터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M인 것의 광도를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될 거고 그리고 옆에도 잘 보셔야 되죠.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광도가 태양의 1000배가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나에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태양의 1000배 이렇게 될 거고 그대로 내리면 표면 온도가 T2가 아니라 T1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T3인 것과 T1인 것의 수명을 이제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T1인 것부터 이제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질량이 m인 것이 T1인 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명에 해당을 하는 A 그래프를 읽고 여기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표면 온도가 T1일 때의 수명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10의 7승 그러니까 1000만 년에서 1억 년 사이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3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T3으로 가니까 태양하고 강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태양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어떻게 되죠? 100억 년이 돼요. 100억 년이니까 10의 10승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들을 이제는 봤을 때 그렇죠 100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의심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우리 옆에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태양 질량 1 이제는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뭐를 읽어라? 그렇죠. 그래프 A를 읽어라. 그래서 1로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죠. 색깔 다르게 표시할게요. 요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100억에 해당을 하는 10의 10승 나와 있네요. 그래서 확인 다시 해주시면 될 거고요. 정답의 경우는 기억과 디귿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5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계열성의 내부의 에너지 전달 영역을 쭉 이제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이 용어가 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심으로부터 누적 질량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무게를 뭐 한다는 거예요? 더해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이에요. 중심은. 거기서 가면 점차 뭔가 생기죠? 질량 어떻게 되죠?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표면까지 가면은 그 누적 질량이 뭐가 된다? 별의 질량이 된다. 그러니까 질량 B는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 B가 1.0이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별의 표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0이 되는 곳이 이제는 바로 중심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기역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질량이 조금 작습니다. 태양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중심에게 있으면 복사층이 있고 가장 표면에 가까운 쪽에 대류층이 상당히 얇게 있는 형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중심에 가까운 B 영역이 바로 복사층이 있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외부에 가까운 그러니까 표면에 가까운 A층이 바로 뭐가 된다? 대류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볼까요? 니은의 경우는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대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평균 온도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요. 기역의 경우는 표면이에요. 그리고 니은의 경우는 어떻죠? 중심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 기역과 니은의 중심부의 온도를 비교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질량이 큰 것이 중심 핵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표면으로 갈수록 온도 역시 어떻게 되죠?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각각 기역의 대류층 그리고 니은의 대류층을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의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니은의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B의 경우는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때 질량이 기역인 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태양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되니까 누가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PP 반응이 CNO 반응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60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6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에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단순하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만 이제는 생각을 해봐도 수소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이 되죠. 그리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탄소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소가 되기도 하고 산소가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스가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항상 이제 변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계열성이다라고 하면은 중심에서 PP 반응, CNO 같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우세하냐 뭐 이렇게도 따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질량이 작은 것들은 PP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리고 백색외성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거성 단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핵을 가지고 있는 백색외성도 있지만 질량이 작은 경우는 네, 헬륨액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변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중심이다?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 아실 거예요. 우선 이제는 기역 같은 경우는 태양 질량이 한 0.3배 정도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대류 영역의 질량이 네, 별의 질량하고 동일해요. 자, 그러면 기역은 애초에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냐면 별이 있으면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으로 설명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이 0.5배보다 작은 경우는 대류만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태양 질량 정도가 되죠. 그래서 내부 구조를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안쪽에 뭐 핵이 있을 거고 이건 크기 상관없습니다. 복사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얇게 대류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류가 나타나는 영역의 질량을 봤을 때 어때요?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태양 질량의 5배보다 크기 때문에 중심 핵에 있는 게 뭐가 되죠? 중심에게 대류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뭐를 가지고 있게 된다? 복사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복사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를 전달할 때 전자기파의 형태, 즉 빛의 형태로 전달하게 되는데 대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밀도가 작은 거는 뜨고 밀도가 큰 것은 가라앉고 즉 물질이 직접적으로 이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은 농도가 어때요? 다 같아요. 수소나 헬륨이 존재하는 비율도 때 역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얘가 주계열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크기 무시하고 이제 대략적인 분포만 이제는 볼 건데 중심에서 수소가 분포하는 비율 외부로 가면 이제 볼수록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일단 핵융합이 안 일어나는 곳은 수소가 이렇게 75%로 이제 거의 일정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은 어떻게 돼요? 수소가 줄어들어서 이런 분포가 돼요. 그래서 수소약 대략 이런 식이 돼요. 그런데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당연히 핵융합이 안 일어나는 영역은 수소가 내 75%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수소가 어때요? 끊임없이 섞여요. 전달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요. 일정해요. 지금 어떤 차이인지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는 양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에 일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여기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이 양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지금 대류이기 때문에 수소의 양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기역부터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 건데요. 별 내부에서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 그리고 도달한 직후에 수소의 양을 비교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기역 같은 경우는요. 전체가 뭐가 있어요? 네,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얘는 핵의 수소가 없고 뭐 다른 부분에 있다 이게 아니라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때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중심에서 수소가 없어졌어요. 그럼 다른 데서 또 계속 섞이니까 공급되면서 일어나고 이게 다 끝나면 끝이에요. 그럼 직후 수소의 양은 어떻다라고 할 수 있죠? 얘네들 모두 다 썼다?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후 수소의 양이 0에 가까워지게 되니까 이 경우에 기억은 이 비율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니은은 어떠죠? 네,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디귿입니다. 질량이 큰 녀석이기 때문에 누가 우세하게 일어나게 된다? 저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중심부에서 에너지 생성량의 경우는요. 언제나 무거운 것이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기억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예,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6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는 질량이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중심 핵이 있고요. 바깥쪽 외부에 있는 곳이 바로 뭐다? 복사. 그리고 가장 표면으로 이제는 가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대류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은 옳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게 되면은 이 별이 진화했을 때 적색 거성이 됐대요. 그러면 주계열 단계를 이미 끝낸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적색 거성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소는 거의 없을 거고 헬륨, 핵이 주로 분포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탄소도 일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PP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진화 단계를 봤을 때 적색 거성 이후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될 텐데 맥동 변광의 단계를 이제는 거치게 되고, 그리고 표면은 행성상 성운으로, 그리고 중심으로는 백색 외성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될 수 있나요? 네, 생성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때는 언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무거운 주계열성이 초신성 폭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거운 주계열성의 진화 단계에서 설명이 되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네, 기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62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HR도와 그리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림 나를 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헬륨이 뭐를 만들고 있어요? 네, 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헬륨 핵융합 반응. 좀 이제 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은 언제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주계열 이후에 이제는 적색 거성의 단계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를 재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주계열이고요. 이제 B가 적색 거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A의 중심부가 아닌 B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자라고 하면은 별의 평균 밀도를 이제는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HR도상으로 이제는 봤을 때 오른쪽 위로 가는 방향, 이것이 이제 바로 어떤 방향이죠?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 그리고 밀도가 감소하는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왼쪽 아래가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평균 밀도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것들 얘기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백색 외성이 이제는 평균 밀도가 가장 클 거고요.
그다음에 주계열성, 그리고 적색거성, 초거성 순서로 가게 되면서 평균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거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광도 계급의 숫자는요. 주계열에 해당을 하는 것이 이제는 바로 뭐가 되죠? 네, 5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성에 해당하는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도 계급의 숫자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될 거고요. 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63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계열 단계가 시작한 직후 별 A, B가 진화하는 동안의 표면 온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계열 단계 같은 경우는 정력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리고 주계열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게 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시점이 바로 뭐가 된다? 주계열이 끝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될 거고요. B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를 비교할 수 있느냐? 수명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A가 B보다 수명이 짧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각각의 질량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 주계열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명이 어떻게 되죠?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각 태양 질량,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의 4배. 그래서 수명이 긴 것이 태양 질량과 같은 것이 될 거고 A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4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 같은 경우는 태양 질량하고 똑같기 때문에 중성자별로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단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백색 외성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A가 네, 중성자별로 진화를 할 것이냐? 자, 이거는 어떨까요? 지금 얘가 이제 전체 질량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무조건 얘가 된다라고 할 수 없죠. 왜? 태양 질량이 4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성자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태양 질량이 8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모두 다 백색외성으로 진화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낚이지 마시고요. 자, 다음 니은을 좀 보게 되면 기역시기입니다. 둘 다 주계열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깊이. 자,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깊이. A 같은 경우는 어디죠? A는 태양 질량의 4배이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대류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류가 일어나는 게 거의 핵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B 같은 경우는 표면이 뭐가 되죠? 표면에 대류층이 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깊이는요. A가 B보다 더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기역 시기, 주계열 시기에서 핵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이제는 비율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A 같은 경우는 누가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나나요?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 되니까 CNO가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요. 네, PP가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A보다 B에서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64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광도 표면 온도의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가요. 원시별, 적색거성, 주계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시별에서 주계열 단계를 거쳐서 그렇죠. 네, 거성의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바로 무슨 단계? 원시별의 단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니은이 네, 주계열성의 단계 그리고 디귿이 적색 거성의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각각 표면 온도와 광도의 변화 자, 어떻게 되죠?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광도가 일반적으로 약간 어떻게 되죠? 네, 줄어들고 있는 형태. 그리고 표면 온도는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계열에서 적색 거성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강도가 증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딱 이렇게 안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요. HR도에서의 진화 과정 표시된 거 보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주계열까지다라고 했을 때 원시별로 왔을 때는 뭐 대략 이렇게, 그리고 주계열 단계를 거쳐 이후에 가면 이렇게 되죠. 이 변화를 생각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때 주계열을 마무리하고 이제 적색 거성으로 가면서 감소하는 A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표면 온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적색 거성 단계에서 증가하는 B가 광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요. 네, A 표면 온도 오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니은일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기억입니다. 원시별이죠. 그래서 원시별은 수소 핵융합 일어나나요? 네,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주요 에너지원의 경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뭐라고 있죠?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중력 수축 에너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이때 평균 밀도를 니은과 디귿 시기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요.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게 되면서 팽창하니까 어때요? 밀도가 감소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인 니은일 때 뭐하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보다 네, 디귿일 때 작다 옳은 것이 되겠죠. 디귿 옳은 거 될 거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65번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심부 온도에 따라서 PP, CNO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낮은 온도에서부터 서서히 증가를 하는 B가 바로 PP 반응이 될 거고, 높은 온도에서 시작이 되고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A가 CNO 순환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태양 같은 경우는요. 중심부 온도가 1500만 K, 그래서 뭐가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PP가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A가 아닌 B 반응이 우세하다, 옳지 않은 것이 이제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태양은 여기 정도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1800만 K 이하이니까 PP가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00만 K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기억하고 갑시다. 1500만 K가 될 거고요. 그리고 주계열성의 질량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광도에서, 그러니까 전체 방출하는 에너지에서 PP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죠? 네, 감소하고 오히려 이제 CNO 순환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디귿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디귿이고요. 우리 다음 문제 66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린 가는 A와 B의 분광형, 그린 가의 A와 B는 분광형이 G2인 주계열성으로부터 수소 함량 비율 그리고 온도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이제 짝지어 볼 건데요. 수소 함량 비율 같은 경우는 표면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중심액을 제외한 비부는 처음 별이 만들어졌을 때와 유사하게 75%가량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양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중심부가 높고 표면으로 가면은 낮아지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 해당을 하는 것이 수소 함량 비율이 될 거고, 온도에 해당을 하는 것이 네, B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가에서 핵에서는요, CNO와 PP. 자, 이때 어떻게 되죠? 누가 조금 더 많아요? 지금 분광형이 G2인 주계열성이다 보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가 우세하다? PP가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대류층의 경우는요. 지금 질량이 태양하고 똑같으니까요. 바깥쪽에 있는 것이 대류층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6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서로 다른 주계열성 A와 B의 내부 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복사층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어떻다? 크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대류층이다. 질량이 작다. 그래서 여기에 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 태양 질량의 약 2배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A는 큰 것, 그리고 B는 작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별의 질량은요. A보다 B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들은 지금 무슨 상태죠? 주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력합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때 CNO 순환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그렇죠. 무거운 별일수록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를 비교를 하자라면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기역과 니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6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단위 시간당 누적 에너지 생성량. 그러니까 여기서 누적 에너지 생성량은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100%가 됐을 때가 어디가 되는 거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그 외부층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에너지 생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누적 에너지 생성량이 1이 되는 기역 시점. 사실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이 안에서부터 봐도 되는데 기역이 바로 뭐가 돼요? 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이것은 태양이기 때문에 핵 바깥쪽 니은이 바로 뭐가 되죠? 복사층이 될 거고 표면에 가까운 디귿이 대류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에너지 생성량을 봤을 때 기역과 니은은요. 니은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역이 월등히 많다. 기역이 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디귿에서는 대류층이 있기 때문에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평균 밀도 같은 경우는요. 중심으로 가면 더 밀도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가장 높을 거고 니은 디귿의 순서로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니은이 크다라는 거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모두가 될 거고요. 다음 문제 6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태양이 진화하는 경로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구조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A0일 때가 무슨 상태가 되죠? 주계열성인 상태 그리고 A1이 거성인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A2가 백세 외성이 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보니까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태? 거성인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A1에 해당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는 계속 어떻게 되죠? 중심에서 처음에 쓰이다가 수소가 영수 일어나면서 쓰이죠. 계속 어때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총 질량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0일 때가 사실상 이제는 가장 클 거고 A1 그리고 A2로 가면 뭐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2는 A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A0에서 A1으로 진화하는 동안 자, 이것은요.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계열이 끝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력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A1까지 가는데 어떻게 되죠? 중심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중심 외부 이제 표면으로 이제는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소강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에 의해서 팽창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 니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0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계열성이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를 보면서 체크를 해볼 건데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축을 빠르게 할 거고 중심부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A, B, C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A가 가장 짧을 거고 B, C로 가면은 더 길어지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 질량이 10배가 됩니다. 그러면 내부가 어떻게 되죠? 대류핵 있고 이것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때 절대 등급은요. 광도 봐야 되죠. 그래서 C의 광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별의 진화 경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태양하고 이제 비슷한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절대 등급 보자. A에서 B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럼 A에서 B 단계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그림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광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뭐해질 수밖에 없죠? 네,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이제는 니은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표면 온도와 반지름의 비율을 이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씩 이제는 따져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표면 온도를 C와 B, 주계열과 거성 단계를 이제는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죠? C가 낮고 B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때 반지름의 경우는요. 네, C가 상대적으로 팽창했기 때문에 크고요. 그리고 이제 B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은 C와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그렇죠. C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니은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디귿으로 이제는 가보자 라고 하면은 반지름을 이제는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C하고 D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C에서 D로 가면서 어떻게 되죠? 수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은 네,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C가 D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옳은 것이 될 거고, 우리 이름을 이제는 봐도 사실 거성은 큰 별이고요. 외성은 작은 별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될 거고요. 자, 다음 7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주계열성이 진화하는 경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3과 B3의 경우는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적석 거성의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보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별의 질량을 A와 B를 비교하자라고 하면은 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나요? 주계열에서 왼쪽 위에 위치하고 있는 내 A1이 B1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때 A2와 B2 같은 경우는 지금 중거성의 단계죠. 거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나요? 네,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때 뭐가 일어나게 되죠? 중심핵에서 헬륨핵의 연소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그 핵을 덮고 있는 외부, 우리 이제 수소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소각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핵에서는 안 일어나지만 별의 내부에서는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디귿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둘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반지름이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HR도 상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표면 온도의 변화량과 광도의 변화량을 봤을 때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낮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는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B1과 B3을 이제는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온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강도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뭐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반지름의 크기 변화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더 A에서 크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이제 옳은 것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조금 이제는 몰수가 안 온다. 그럼 우리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주계열 가지가 있을 때 여기서 뭐를 찾을 수 있어요? 네, 등반지름선의 분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분포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등반지름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네, 반지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A하고 B를 봤을 때 반지름의 증가율은 누구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A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디귿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답 디귿 될 거고요. 우리 다음 문제 7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태양의 나이에 따른 광도 변화 그리고 내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강도가 살짝 증가해요. 이제 실제로 정력학적 평형 상태 이제 가까운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반지름이 증가하면서 광도가 약간씩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A 단계가 바로 뭐가 되느냐? 주계열의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급격하게 강도 변화가 나타나는 이 시점이 이제 바로 주계열이 끝난 시점. 그리고 이제 B로 가게 되면 주계열 이후의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니까 나에서 어때요? 헬륨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경우는 주계열이 아닌 B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태양의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요. A 시기가 광도가 작으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B 이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죠? 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태양의 경우는요. 네, 탄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서로 다른 시기다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A, B, C 순서로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H활도에서 진화하는 걸 이제 생각해보자. 이거 주계열 가지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되죠? 원시별의 경우는 주계열 가지보다 오른쪽 위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해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광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를 하게 될 거고, 뭐 표면 온도도 사실상 어떻게 되죠? 네, 약간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 어떻게 되죠? 반지름 수축이 일어나게 되니까 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광도와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 순서란 얘기예요. 시간 순서가. 그래서 C가 가장 먼저이고 A가 가장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밀도는 어떻게 되죠? CBA 순서로 가면서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일 때가 가장 작을 거고요. 그리고 BA로 가면은 밀도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이제 옳은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평균 표면 온도.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표면 온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A가 가장 높게 나타날 거고, 그리고 BC로 가면은 네, 낮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이때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부의 온도 어떻게 되죠? 네,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A가 가장 높을 거고 BC 순서가 낮은 상태. 그래서 B가 C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계열에 속한 별 A와 B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탄소가 보이죠? 바로 내시에노 순환 반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의 경우는요. 양성자들끼리의 반응이죠. 바로 이제 PP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이제는 B, 즉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중심부의 온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렇죠. 탄소를 이용한 CNO 순환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이런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는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둘 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이 되게 되느냐? 질량이 줄어드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의 전체 질량은 감소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 기니디 모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주계열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중심에 수축을 하고요. 수소각 연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A는 뭘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바깥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팽창이 나타나는 이런 중거성의 단계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요. 중심액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중심액이 수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온도 어때요? 계속해서 높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다음 니은을 보게 되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 양입니다. 우리 방출하는 에너지는 주의하셔야 되죠.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단위 시간 그리고 단위 면적이에요. 이거는 뭐로 계산을 해야 되죠? 바로 슈테반 볼츠만 법칙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이것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계열 이유 단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 또한 역시 뭐한다?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디귿을 좀 보게 되면 수소 함량 비율은요. 중심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주계열 이유니까 중심에게는 없어요. 당연히 A 영역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 기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태양 질량의 1배, 5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복사 대류층. 그래서 태양 질량과 같은 녀석이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대류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 질량의 5배를 가진 주계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의 경우는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는 나 같은 경우는 질량이요. 어때요? 크죠? 그러면 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나요? 그렇죠.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더 활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율은요. 그렇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디귿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헬륨 연소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등급 변화포. 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옆에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주계열 이후 단계의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될 때와 경로가 유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것은요. 일반적으로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될 때 수평 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얘가 주계열 이후가 돼도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량이 작은 것은요. 수직 진화를 하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거선이 됐을 때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때 절대 등급의 변화폭은요. 수평에 거의 가까운 나는 작을 거고 수직에 가까운 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7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중심 온도에 따른 ppCNO 그리고 헬륨 핵융합 반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헬륨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소 핵융합 반응보다 온도가 어때요? 네, 더 높아요. 그래서 C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A하고 B를 봤을 때 낮은 온도에서 시작되는 A가 pp 반응,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시작되는 B가 CNO 반응이다. 이렇게 짝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A하고 B는 모두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죠.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현재 태양은요, 뭐가 우세하게 나타나죠? 네, pp가 우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보다 중심 온도는 낮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때 주계열 단계에서는요, 뭐만 일어나요? C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죠? C가 일어난다라는 건 이미 주계열 이후 단계, 거성의 단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가 아니라 질량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내 CNO 순환 반응 B의 에너지 생성량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네,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별의 특성 두 번째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는 이제 계산량이 많지는 않아서 거의 없죠. 계산량이 많지 않아서 수월하게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는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이외에 여러분들의 사고를 고려를 하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머리를 쓰게 하는 문제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기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다가 아니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는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포인트는 그 파생되는 것들을 알고 있는, 배우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의 물리량이 지금 모두 다, 별의 특성은 모두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외계 행성과 생명체 탐사 파트 문제 함께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문항수는 4개 많습니다. 179번에서부터 198번까지 함께 볼 건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